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제 저녁에 학교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어느 친구 하나가 호들갑을 떨며 얘들아 그 소식 들었어? 예전에 우리 11학년 때쯤이었나? 한국에서 부산에서 살다 왔다고 사투리 심하게 쓰던 애. 걔 우리 교회에도 나왔었잖아. 아, 기억나. 그때 교회 한 1년쯤 나오고 타주로 이사 간다고 그 후로 안 보였었잖아. 그래, 기억난다. 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살았어. 나랑 스쿨버스도 같이 타고 다녔는데 그때 걔네 부모님이 플로리다인가에 가서 일식집 차릴 거라고 이사 간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왜? 뭐? 우리 엄마 친구가 걔네 이모랑 친했잖아. 근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플로리다에서 일식집을 차렸다나 봐. 그 일식집이 엄청 잘 됐대. 관광객 많은 곳에 차렸어서 너무 잘 되니까 그 우리랑 학교 같이 다녔던 그 애가 스시 일을 배워서 온 식구가 다 식당에 매달려서 일을 했대. 그러다가 한국에서 놀러온 어느 여자를 만나서 완전 짧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 빨리 말해. 그런데 뭐 어떻게 됐는데? 그 여자가 글쎄 한국에 남편이 있던 여자였고 집이랑 가게 명의를 어떻게 바꿔놨다나 뭐 그랬대. 완전 사기치고 한국으로 잠수 탔다는 거 있지? 어머, 웬일이니? 한국 어디로 갔는 줄 알고 잡아? 그니까 우리 엄마 친구도 지금 그 집 이모랑 연락이 안 된대. 저는 오늘 아침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살던 남자애 한국에 기억나지? 얼굴에 여드름 많고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잖아. 걔네 플로리다로 이사 갔는데 일식집 차려서 완전 잘 되다가 꽃뱀한테 사기당했대. 이렇듯 좋은 말이던 나쁜 말이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나쁜 얘기일수록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지죠. 이런 시시콜콜한 소문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청취자분들은 내가 친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과거에 친했던 사람이나 어떠한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소문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싶나요?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 무시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리 없다면서 그냥 믿어버리시나요? 우리는 일단 소문을 들으면 좋은 소문보단 나쁜 소문은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쇼킹한 소문은 바로 누군가에게 전달하죠. 그 내용의 주인공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내용일지라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없던 얘기들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은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돼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면 좋을 텐데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라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죠. 저는 예전에 소문의 주인공이 돼본 적이 있었어요. 20대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당시 일하던 디자인 회사에서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매직쇼라는 게 열려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열리는지. 많은 의류업체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매직쇼에 참여해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는 그런 큰 행사예요. 보통 서너 명의 직원이 2박 3일 정도 일정을 잡고 가고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죠.
일 핑계 삼아 라스베가스 한번 가려는 직원들도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개개인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철저히 회사에서 매직쇼 참가할 직원을 선발해요. 당시 저는 딸아이가 3살이었기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울 형편도 아니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갔었던 곳이라 굳이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회사 안에서 제가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는 내용의 황당한 헛소문이 돈 거예요. 저는 회사의 어느 누구에게도 라스베가스 매직쇼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춘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저한테서 직접 그 말을 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죠. 참나, 뒤에서 몰래 준비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참가 안 하고 싶은 척 호박 씨는? 이런 소곤거림이 들리는 듯 했어요. 소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럴듯해서 더 웃기더라고요. 이 일은 결국 실제 지원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진실은 아니더라도 소문이 생겨날 만한 어떤 작은 근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티끌 만한 근거조차 없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도 헛소문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 점점 구체화돼 살이 붙으면서 누구라도 믿을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로 완성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헛소문의 내용이 저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이런 방식으로 악질적인 내용의 헛소문이 난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서도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료들도 여럿 봤어요. 그런 헛소문으로 인해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게 바뀌고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 올린 평판이 무너져 버리니 당사자들로서는 정말 억울해서 가슴을 쥐고 팔짝팔짝 뛸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만 몰랐는데 나한테만 쉬쉬하면서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속이 상해요. 그나마 저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크게 수습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요. 이렇게 조직 안에서 헛소문이 돌 때 당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해명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어떤 소문이 퍼지면 그 내용이 곧바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다 보니 금세 본인의 귀에 들어가서 알게 되지만 일반적인 조직 안에서의 소문은 직접적인 대면으로 전달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람을 특정해서 확산되다 보니 당사자의 귀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다들 그 사람에 대해서만 수군수군대고 더구나 그 내용이 안 좋은 것일수록 주변 사람들조차 그 사람에게 더 쉬쉬하면서 감추려고 하다 보니 조직 내에서 당사자만 자신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상황이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당사자가 알게 될 때쯤이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소문을 들은 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먼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가는 저봐 괜히 찔려서 저런다니까 라는 소리나 들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유명 인사들처럼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애를 태우며
억울함에 몸부림을 치는 것뿐입니다. 각종 사건에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들이 남긴 말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헛소문은 누군가에겐 이토록 아픈 감정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에요. 과거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다면 이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의 보급으로 순식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평소 소문을 대하는 자세예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이유는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흥미롭기 때문인데요. 쇼킹한 소문일수록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기가 어렵죠? 소문을 들은 뒤 의심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보기보다는 일단 퍼뜨리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접할 때 가짜뉴스를 걸러 들어야 하듯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들 역시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라면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전하지 말고 당사자의 얘기를 한 번쯤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참 재미있게도 예전엔 기사거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사건 사고와 루머를 기사화하는 참 진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소문은 입소문으로 끝나는데 요즘은 언론사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연예인들의 소문은 완전 단골 메뉴예요. 왜 그렇게 누구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또 선거 전에 여러 거짓 소문도 참 많죠. 예전에 그 선거 당시 힐러리는 피자 가게를 통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프란시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 유세장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면 3,500불을 준다. 힐러리는 ISIS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오바마는 케냐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없다. 오바마 케어가 통과되면 살생위원회가 생겨서 노인들 중에 어떤 이들부터 먼저 죽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오바마 케어가 되면 베리칩이 심어져 개인의 신상 모든 정보가 알려진다. 서울의 청와대 근처 광화문 밑까지 북한의 땅굴이 널려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문들 중 어떤 소문들은 도가 지나쳐요. 사람들이 소문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항상 퀴즈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웨버 스테이트 대학 수센 하펜 교수는 그 내용이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는 인간이 타인과 친분을 쌓는 데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소문 전달도 좋은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남 뒷담화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쉽게 누군가와 친해질 거리도 없죠. 대부분의 대화는 지루하지만 남 험담은 평범한 대화보다 재미있어요. 소문을 내는 것은 인간 DNA 일부에 포함된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러빈 덤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험담이나 소문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요.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화제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심을 과시할 수도 있고 동시에 주변 사람 중 자신의 의견과 일치한 사람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험담을 하고 소문을 내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주변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럼 직장이나 교회 등에서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는 사람을 밝혀내려 하는 건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 monster.com이 이런 직장 내 뒷소문을 처리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째, 주동자에게 직접 말을 하라.
전문가들은 나에 대해 거슬리거나 부적절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험담이나 헛소문을 말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문내는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라. 소문을 낸 당사자를 마주쳤을 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정말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 소문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에서 헛소문을 내고 험담을 한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서는 똑같은 사람이 될 테니까요. 셋째, 소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소문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반면 때때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즐겁지는 않겠지만 잘하면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소문의 진위 여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소문에 대해 보고하라. 그룹 내의 소문이나 험담은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풀 수가 없을 때는 주저 말고 상사나 교회라면 목사님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문 이야기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건 가능하니까요. 중국의 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지어내는 말 따를 수 있을 소냐. 들은 척도 말 것이지 그러려니 말 것이지. 없는 말 지어낸 사람 얻을 바 무엇이랴.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 많은 것은 과부집 종년이란 말이 있어요. 과부집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종은 바깥 소문을 들어서 집 안에 들어오고 집 안의 일을 밖에 나가 이야기하게 되므로 말이 많다고 하여 이르는 말이었죠. 귀 소문 말고 눈 소문하라. 이 말은 귀로 듣고 소문내지 말고 눈으로 보고 소문내라는 말이니 실제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몇 번씩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요. 가짜는 진실이라는 생명력을 갖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짜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헛소문 역시 때가 되면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힘을 잃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이에요. 청취자분들, 워싱턴 윤준에는 소문 많이 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